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은 1장 1절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공부를 하려는 대상은 일단은 for manifold인데 컴팩트하고 심플리 커넥티드고 디퍼런셔블이고 그런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특히 심플리 커넥티드가 좀 중요하게 왜냐면은 이걸 하면은 좀 더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문제들이 아무튼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은 당연히 펀더멘탈 그룹은 트리비얼 할 거고 그리고 호몰로지랑 코호몰로지가 1이랑 3일 때 사라질 거고 그리고 오리엔터블도 하고요. 그리고 유니버설 코에피션트 디오렘 때문에 이런 아이소모피즘이 있고 그리고 파이2랑 H2랑 또 같다는 성질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성질들 때문에 인터섹션 폼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인터섹션 폼이 뭐냐면은 일단은 X가 아까 그 매니폴드라고 하고 인터섹션 폼은 그 H2 곱하기 H2에서 Z로 가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근데 정의는 이렇고 근데 결국에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노테이션은 이렇게 되고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푸엔칼의 듀얼리티 같은 걸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다들 아실 것 같지만 서피스 두 개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두 개가 파이나이트 셋 오브 포인트에서 만나면은 그거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오리엔테이션을 고려한 상태로 채는 게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기본적인 인터섹션 폼의 철학이고 오리엔테이션을 고려한다는 게 뭔 말인지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그마 1이 이거고 시그마 2가 이거면은 시그마 1에서 탄젠트 벡터 같은 걸 생각해보면 이게 그거고요. 시그마 2는 이거고요. 그러면은 1에서 2로 가는 방향은 뭔가 이런 방향이라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라면은 여기에서는 반대가 돼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방향이 돼서 여기랑 여기랑 오리엔테이션 반대인 그런 느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드람코 호몰로지의 언어로도 그 인터섹션 폼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는 아까 말했던 공면 서피스 1이랑 서피스 2에 대응되는 푸엔칼의 듀얼이고요. 일단 Q의 성질이 있는데 중요한 성질인데 유니모듈러랑 시메트릭이라는 성질이 있는데 유니모듈러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푸엔칼의 듀얼리티 때문에 이 Q라는 게 인버티블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넣는 거랑 이런 아이소모피즘이 있어가지고 푸엔칼의 듀얼리티 때문에 결국에는 Q가 인버티블일 수밖에 없는데 Q가 정수 매트릭스니까는 정수에서는 유닛이 뿔마 1이니까 디터미넌트 Q가 뿔마 1이 돼야 된다. 그런 좋은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할 게 아주 간단한 시그니처라는 것인데 일단 세컨드 베티 넘버를 먼저 정의를 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서피스의 클래스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서로 다른 서피스 클래스 중에 그 중에서 그 셀프 인터섹션이 양수인 거랑 셀프 인터섹션이 음수인 거랑 그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양수인 개수를 b 플러스 음수인 개수를 b 마이너스로 해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그니처는 B 플러스 빼기 B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정의를 하고 예시를 좀 들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예시는 S4가 뭐 쉬운 예시인데, 이거는 그냥 뭐 그 안에 일단은 투셀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뭐 공면이 다 점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Q도 0이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좋은 예시는, 중요한 예시는 CP2가 있는데, CP2는 기본적으로 CW 스트럭처를 생각해 보면은 0 셀이 하나 있고 2셀 하나 있고 4셀 하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 2셀이 요거의 제너레이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뭐 요 CP2 안에 들어있는 CP1에 해당을 하고, 이게 리만 스피어랑 같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일단은 첫 번째 서피스를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A랑 B는 컴플렉스 넘버 3개 있는 건데, 그리고 평행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서피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뭐 둘이 같진 않겠죠. 그러면은 얘네 둘이 만나는 인터섹션은 결국에 이거의 해가 될 거니까는, 그리고 이거 해가 기본적으로 아까 그 A, B 조건 때문에 0밖에 없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인터섹션 매트릭스는 1 by 1 by 1 행렬에다가 값이 1인 요거고, 그리고 CP2랑 같은 건데 요 오리엔테이션만 반대로 해준 거를 CP2 위에 발을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인터섹션 매트릭스는 마이너스 A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좋은 예시는 S2 곱하기 S2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서로 다른 서피스가 두 개가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서피스 두 개를 한 점에, 아니 서피스 두 개를 그냥 일종의 붙여놓은 거니까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너레이터는 요 S2 곱하기 다른 한쪽의 한 점이랑,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돼서, 아무튼 얘네 둘이는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일일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는 안 만나기 때문에 00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매니폴드를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S2 위에 트리비얼한 컴플렉스 라인 번들을 정의를 하고, 요 각 파이버 C마다 무한대 점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을 하면은 정확하게 같은 매니폴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뭐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일반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그냥 트리비얼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적인 컴플렉스 라인 본드를 넣고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을 하면은 일반화가 되겠죠. 뭐 그거를 하려고 뭐 근데 기본적으로 요 라인 번들을 뭐 클래시파이 해야 되니까, 원래는 뭐 그 퍼스트 천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그거랑 정확하게 같은 상황이 물리학에 있거든요. 저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일단은 뭐 그냥 시시한 예시가 아니라 진짜 아주 펀더멘탈한
피직스의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뭐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은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단 디락 모노폴이라는 건데, 디락 모노폴이라는 게 뭐냐? 디락 모노폴이라는 거는 마그네틱 모노폴인데, 근데 마그네틱 모노폴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디락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뭐 마그네틱 모노폴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솔레노이드가 있어가지고, 솔레노이드가 아주 얇은 솔레노이드가 있어가지고 그게 무한히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럼 솔레노이드가 아주 얇다고 했으니까 여기 끝에는 만약에 자기장 플럭스가 이렇게 오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반대쪽을 무한으로 보내버리면은 사라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요 솔레노이드 파트를 디락 스트링이라고 하고 요 모노폴 파트를 디락 모노폴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일단 세팅은 그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매터 그거랑 커플하는 매터가 들어가는데, 뭐 양자역학을 안 배우셨다면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매터 필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웨이브 펑션으로 써지게 되고, 뭐 웨이브 펑션이라는 거는 그냥 뭐 컴플렉스 라인 번들의 섹션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수학에서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근데 그래서 마그네틱 모노폴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하면은 마그네틱 플럭스가 그냥 이런 형태로 써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뭐 일렉트릭 모노폴 같은 것도 이렇게 써지니까 G가 마그네틱 차지고, 근데 이게 뭐 R3에서 다 정의되는 게 아니고 R3 빼기 여기에 놓여 있는 게 원점이라 치면은 원점에 정의가 되는데, 이게 S2랑 그 디포메이션 리트랙트니까는 S2에서 정의되는 거랑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요런 구에서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이걸 접근을 해보면은 뭐 4파이G가 나오게 되는데, 뭐 이게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4파이G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마그네틱 투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요거예요. 요거 마그네틱 투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요거고, 그걸 쓰면 요건데 그냥 요거랑 같다. 근데 뭐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뭐 아마 2장인가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F가 사실은 정확히는 마이너스 I Q F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이지 필드의 커버처에 해당하는 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그네틱 필드나 일렉트릭 필드는 수학에서는 게이지 필드의 커버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뭐 좋은 걸 생각해낸 게 게이지 포텐셜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또 알게 되겠지만 이 A도 마이너스 IQA가 이게 게이지 필드의 커넥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중에 뭔가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F라는 게 요 9에서 접근하면은 0이 아니니까는 이 A라는 게 전역에서 정의될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뭐 접근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똑똑하신 물리학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뭐 수학에서도 많이 하는 일인데, 이 물을 이 남반구랑 북반구로 잘라가지고 북반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A를 정의를 하고 남반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A를 쓰는 게 이게 우양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 식이 아무튼 우양 포텐셜이고 이 양이 그 양밀스 할 때 그 양전닝 할 때 그 양이고요. 그리고 요거 AN과 AS의 차이는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곧 나오게 되겠지만은 뭐 한 2장 정도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그냥 뭐 트랜지션 펑션 같은 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이 자지드 웨이브 펑션 메터필드가 있다고 했는데 메터필드가 기본적으로 웨이브 펑션이라는 거는 어떤 페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요 유언의 원소를 곱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종의 시메트리가 있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리던던시가 있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오버랩에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붙는다고 했지만은 뭐 오버랩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U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이 돼. 로컬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환된다고 치고 그런데 이렇게 변환을 하면은 또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냐면은 우리는 그러니까는 물리학자들은 이 물리적인 퀀티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이런 페이지 팩터에 대해서 이런 페이지 팩터가 변한다고 해서 피지컬 퀀티티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요거나 정확히는 이거랑 이거가 되겠죠. 이거는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미분한 것도 비슷하게 안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미분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요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거해주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라고 하고 뭐 2장에서도 뭐 다른 언어로 다시 보게 되겠지만은 하여튼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미분한 거에 대해서도 같은 변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A는 아까 전에 봤던 게이지 포텐셜 원폼이고 그리고 Q는 이 웨이브 펑션의 차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거를 그냥 매니페스틀리하게 요구를 하면은 요구를 하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그 조건을 그냥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계산을 열심히 해보면은 이런 조건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로컬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아까 전에 이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거랑 아까 전에 이거가 기본적으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로컬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아까 우양 포텐셜 했을 때 우양 포텐셜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파트하고 같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같기를 요구를 하면은 요게 요거가 돼야 되니까는 그냥 대입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이게 되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페이지 팩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각도 파이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이제 이 각도 파이에 대해서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페이지가 변해 있으면은 좀 곤란하니까 이게 그냥 어떤 주기를 갖는다고 해야지 물리적으로 말이 돼요. 하여튼 그 주기를 갖는다고
하는 거를 도입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 EQG라고 하는 게 정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디락 차지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EQG가 정수가 돼야 되는 조건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뭐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마그네틱 모노폴이 단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은 전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전하가 있어서 뭐 우리 세상의 경우에는 뭐 전하이겠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모든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기본 전하의 정수배로밖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모노폴을 도입을 하면은 그게 그런 현상이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고 해서 디락이 천재죠. 이런 걸 발견했으니까. 아무튼 디락 차지 퀀타이제이션을 이게 좋은 결과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국에는 이 함수의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 펑션의 디그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와인딩 넘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뭐 여기까지 하면은 그냥 물리인데 아까 전에 이 F를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F를 계산을 한 게 뭐 그냥 이거였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 F라는 게 커버처랑 대응이 되는데 I, Q, F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컨벤션 차이인데 왜냐면 요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냥 커버처를 적분을 해보면 커버처 투폼을 S2에서 적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스토크스 정리를 써서 뭐 잘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까 이 QG가 디락 차지 퀀타이제이션 때문에 Z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정수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거를 감안을 해보면 요걸 넘기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 투폼을 적분한 게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디그리에 대응이 되는 거고 와인딩 넘버에 대응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퍼스트 천 클래스가 된다.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물리학에서의 용어와 수학에서의 용어를 또 그 양전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한 게 있는데 게이지 포텐셜 이게 게이지 필드인데요. 게이지 필드라는 거는 그냥 커넥션 오너 뭐 U1 번들이나 SU2 번들이나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요 부분이 그냥 트랜지션 펑션이고 그리고 페이지 팩터는 그냥 이 평행 이동했을 때 변하는 정도. 그리고 필드 스트렝스 자기장 전기장은 커버처. 그리고 디락 모노폴 퀀타이제이션은 U1 번들을 천 클래스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작업과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디락 모노폴 말고 이게 지금 U1에서만 한 건데 뭐 다른 데서도 뭐 디락 모노폴 같은 거를 한 게 있어요. 찾아보면은 뭐 엘랩 같은데 검색해 보면은 나오는데 지금 그런 것도 있다. 하여튼 지금 방금 한 게 결국에는 그냥 U1 번들을 클래시파잉 한 거고요. 모럴리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컴플렉스 라인 번들이라는 게 아까 전에 말한 요 Z로 다 분류가 되는데 와인딩 넘버로 다 분류가 되는데 그거를 원포인트 아까 전에 말했듯이 원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에서 뭐 새로운 오 매니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MD라고 쓸 거고요. 그거를 뭐 MD라고 쓰면은 이제 결국에는 요
인터섹션 폼을 구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그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은 일단 S2가 있고 이 S2에서 섹션이라고 할까 이 S2를 뭐 살짝 민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이 이퀘이터만 문제가 되게 되는데 이퀘이터에서 아까 전에도 봤듯이 그냥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 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퀘이터에 이퀘이터 이 점에 u1을 값으로 갖는 섹션이 있어서 이게 몇 바퀴 돌았냐 지금은 4바퀴 돈 그림인데 일단 이걸 예시로 들어보면은 근데 이 4바퀴 이 D 바퀴 돈 게 결국에는 이 D2에서는 그 인테리어 D2에서는 트리비얼 해줘야 되니까는 여기에선 트리비얼 이런 식으로 트리비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돌아간 부분이 있고 그거를 요 돌아간 부분이 있는 거를 요 트리비얼 해질 때까지 끌고 오려면은 그러니까는 요 적도에서 요 안쪽으로 끌고 올 때 몇 번 0을 지나치게 되냐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 0을 지나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와인딩 넘버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인터섹션 넘버가 되게 돼서 인터섹션 폼이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뭐 아무튼 그렇고 스트럭처 그룹은 원래는 컴플렉스 라인 번들이니까는 U1인데 근데 컴팩티피케이션 했다고 했으니까는 이 컴팩티피케이션 하면은 C1이 S2가 되잖아요. 그래서 S2의 모든 디피오모피즘이 다 그러니까는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존하는 디피오모피즘은 다 스트럭처 그러니까는 그냥 트랜지션 펑션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뭔가 이 부분은 저도 약간 잘 모르는 부분인데 뭔가 스메일 디오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S2에 대해서는 SO3랑 같아진다 뭐 그런 정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다른 차원에서는 뭔가 아직 오픈 프로블럼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 SO3가 SO3의 일단은 펀더멘탈 그룹을 생각해보면 Z2고요. 왜냐면은 이게 여기랑 같은 건데 여기 두 번 갔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는 그리고 뭐 이 현상 때문에 M 그러니까는 2바퀴 돈 거를 그냥 그러니까 딥배용픽하게 변환을 시켜가지고 2바퀴 돈 걸 없는 걸로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M 짝수랑 M0이랑 다 같고 M 홀수는 그냥 M1이랑 다 같아서 요거는 요런 형태의 매트릭스로 다 정리가 되고 요런 오드는 요런 형태의 매트릭스로 다 정리가 된다. 이거는 이븐 폼이고 이게 이븐 폼이고 이게 오드 폼이다.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포매니폴드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커넥티드 썸을 생각하는 건데 커넥티드 썸은 그냥 별게 아니라 그냥 뭐 정의하기가 귀찮아서 요 그림을 가져온 건데 그냥 디스크
만큼을 빼고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반대로 잡고 그냥 붙이면 되는 그거고요. 그 붙이게 되면은 이 홈로지 그룹은 그냥 이렇게 되고 인터섹션 폼도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 썸으로 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넥티드 썸을 통해서 뭐 아주 다양한 폼 매니폴드를 창조해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거랑 이걸 우리가 아는 건데 이거를 그냥 빌딩 블록으로 해가지고 요런 거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다 만들어냈을 때 인터섹션 폼은 그냥 이런 매트릭스로 써지게 되고 그리고 또 좋은 사실이 아까 전에 정의했던 M1이랑 이 CP2랑 CP2 바랑 커넥티드 썸 한 게 디스용하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간략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CP2에서 이 볼을 뺍니다. 아까 전에 했듯이 이 볼을 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 결국에는 이 CP1 그러니까는 컴플렉스 라인에 해당하는 거랑 일종의 거기에서 나오는 디스크 번들 그러니까는 노멀 번들인데 그냥 디스크만큼만 제한한 그거랑 디피용픽하고요. 왜 이게 왜 그런지는 저의 상상에 의하면은 이게 이거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전체 공간에서 컴플렉스 라인에 약간 뭐라 하냐 투블러 네이버후드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거를 뺀 거가 이거를 뒤집어 까면은 뭐 대략 이렇게 될 것, 대략 이렇게 될 거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거 두 개가 뭐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냥 대입을 해서 써보면은 이 CP2 바 커넥티드 썸 한 게 S2 번들 오버 S2인데 디그리 1짜리인 게 돼가지고 그게 M1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M1이랑 디피오픽하다. 디그리 1인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디스크 번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멀 번들이니까는 이퀘이터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벡터가 이렇게 돌아오니까는 여기서 벡터가 한 바퀴 돌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디그리 1인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게 디피오픽하다. 그 다음 얘기할 건 유니모듈러 폼의 분류인데 유니모듈러 폼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디터미너스 U가 불마 1인 거고요. 아무튼 근데 그거를 이미 잘 그러니까는 특정 경우 그러니까 인데피니트 폼일 때 그러니까는 포지티브 데피니트도 아니고 네거티브 데피니트도 아닌 상황일 때는 분류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인데피니트 폼인데 오드인 경우에는 그냥 이거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데피니트 폼인데 이분인 경우에는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팔은 뭐냐면은 이런 거대한 포지티브 데피닛이고 이분이고 랭크 8짜리 이런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인데피니티브 유니모듈러 폼은 다 클래시파이드 됐는데 그게 랭크랑 시그니처랑 타입으로 그러니까 타입은 이분 오드 시그니처는 뭐 그냥 시그니처고요. 랭크도 그냥 랭크 그거로 다 분류가 되고 근데 데피니 폼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데 예를 들면은 랭크 8의 경우에는 28이 있고 랭크 16인 경우에는 28에다가 28 곱한 거랑
26이라는 것도 있고 랭크 24에는 뭐 5개가 있고 뭐 쭉쭉쭉 해가지고 뭔가 익스포넨셜하게 개수가 많아지면서 굉장히 분류하기가 까다롭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정의할 거는 캐릭터리스틱인데 유니모듈로 폼이 있다 했을 때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런 C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뭐 X 뭐 제곱에 해당하는 거에 일종의 페리티 같은 거를 C가 측정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사실 중에 하나가 QCC를 했을 때 만약에 C가 캐릭터리스틱이라 하면은 QCC를 하면은 이게 모드 8로 Q의 시그니처랑 같아진다 라는 사실이 있던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증명을 찾아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증명을 소개는 그냥 안 하고 그냥 사실만 가져왔는데 되게 신기하긴 한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Q가 2분이고 C2가 모드 2로 0이면은 뭐 당연히 요 공식에 의해서 시그니처가 모드 8로 0이 되겠죠. 뭐 그다음 소개할 거는 캐릭터리스틱 클래시스인데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테니까 저보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인 시끄러운데 아무튼 기본적인 이 스티펠 위트니 클래스 정도만 정의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안 다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티펠 위트니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 일단 뭐 W0은 1이고요. 그리고 WI가 만약에 n이 랭크 그러니까 2가 번들인데 번들 랭크보다 i가 크면은 그냥 사라진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액션이 중요한데 뭐 그냥 내추럴리티를 갖는다. 이런 내추럴리티 많이 보는 내추럴리티 조건을 갖게 된다. 근데 이 조건 때문에 그냥 트리비얼 라인 번들이라는 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냥 점에다가 파이브 하나 꽂은 거랑 같아져가지고 요 WI 했을 때 그래서 요 내추럴리티 조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번들이 있을 때 트리비얼한 부분을 상쇄시켜준다. 트리비얼한 부분을 그냥 안 보이게 해준다. 뭐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이 내추럴리티 조건 때문에. 그리고 위트니 프로덕트 디오렘이라는 뭐 이런 조건이 있고 그리고 이 감마 1이 RP1의 토톨로지컬 라인 번들이라 하면은 그러니까는 RP1이고 뭐 C2에서 RP1으로 가는데 RP1의 정의가 여기에 라인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거를 5로 하는 번들이고 그리고 이게 제로가 아니다 라는 공의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걸 해야지 뭐 TBR 해지지 않겠죠 이 클래스가. 아무튼 이 티펠 비트니 클래스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공리를 만족하게 되면은 만약에 두 번들이 하면은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두 번째 공리에서 F가 아이덴티티인 경우니까. 그리고 그냥 트리비얼 번들이면은 0이 돼요. 이게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점이랑 같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점에 그냥 그러니까 그냥 번들 꽂은 거랑 같아져가지고 본질적으로 이 내추럴리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결국엔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 어떻게 그냥 트리비얼한 부분은 안 보이게 해주고 어떻게 그냥 꼬여 있는지만 이 WI랑 보여준다.
그리고 뭐 그래서 트리비얼한 부분은 그냥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결국에는 그냥 트리비얼한 부분은 사라지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 첫 번째 말했던 조건을 만족하는 포 매니폴드니까 그거에 탄젠트 원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 당연히 0이겠죠. 그리고 왜냐면 얘네가 들어갈 대가 0이니까 그러고 x에다가 그러니까는 x 안에 있는 서피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싶은 건데요. 일단은 x 안에 있는 어떤 오리엔티드 서피스를 생각을 해보고 하고 그거에 포인카레 듀얼을 알파라 쓰면은 이 여기에서 탄젠트 번들이라는 게 이거랑 그리고 요거는 그냥 노멀 번들을 곱한 거랑 같겠죠. 당연히. 그렇게 돼서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등식이 이런 등식이 있고요. 이거는 캐릭터리스틱 클래스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이런 등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엔 요거를 하고 싶은 건데 요게 이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 된다는 거는 유명한 사실이고 이거를 좀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어떤 이 서피스가 있고 이게 서피스라 치면은 요거에 노멀 번들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요 서피스를 좀 밀었을 때 근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그냥 트리비얼하게 뭔가 그냥 평행 이동만 했으면은 0이 될 건데 근데 뭐 노멀 번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평행 이동이 아니라 뭔가 인터섹션이 생기면서 뭔가 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 때문에 인터섹션 폼이랑 같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거라서 그렇고 그리고 아까 이것 때문에 여기다 된 거죠. 요걸 넣고 요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등식 중에 하나가 히르제브르흐 시그니처 디오렘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등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P1은 그 폰티락인 클래스고요. 근데 아무튼 이거를 다 봤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뭔가 교훈이 뭐냐면은 요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대부분이 전부 다가 결국에는 인터섹션 폼에서 다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심플리 커넥티드인 포 매니폴드는 여러 가지 캐릭터리스틱 클래스가 다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인터섹션 폼에서 온다.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소개할 거는 스핀 스트럭처인데 스핀 스트럭처가 뭐냐면은 일단은 유명한 사실이지만 SON의 더블 커버를 스핀 그룹으로 정의를 하죠. 그리고 V를 스무스 오리엔티드 앤 매니폴드 그리고 리마니언 매니폴드라고 하면은 TV는 리마니언 매트릭을 가져 있기 때문에 GL이 아니라 SON의 스트럭처 그룹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제가 뭘 소개하고 싶은 거냐면은
스핀 스트럭처라는 걸 소개하고 싶은 건데, 이거를 소개하려면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걸 소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제 취향에 맞는 거는 일단 V의 CW 스트럭처를 생각하는 게 제 취향에 맞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제로 셀에 그냥 TV 아니 TV를 이 번들을 붙이는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 셀에 번들을 붙이는 방법은 뭐 당연히 그냥 붙이면 되겠죠, 점이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고, 그리고 원셀에 붙이는 것도, 원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선분이니까 그냥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붙이면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은 요 원셀에 두 개의 엔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제로 셀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지만, 근데 뭐 잘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SON이라는 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려가지고 그냥 결국에 잘 맞게 붙일 수 있다. 그거 뭐 직관적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투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투셀은 디스크고 그리고 디스크의 바운더리에서 트랜지션 펑션은 이런 식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잘 안 붙을 수가 있냐면, 일단은 뭐 일단은 정의를 할게요. 이거를 이 SON에서 핀 그룹으로 리프트를 시킨 게, 이 리프트를 핀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리프트 될 수 있는 상황, 리프트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은 스핀 스트럭처가 있다고 하고요. 그럴 때 그냥 뭐 리프트의 정의가 뭐 이거니까는 그렇고, 만약에 V가 스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이 리프트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리프트에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그 한 바퀴 도는 게 뭐 괜찮은데, 여기로 오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 배가 되어야지 문제가 안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근데 약간 SO2에서는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걸 약간 무시하면은 기본적으로 파이 1 SON이라는 게, 그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Z를 2로 자른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이렇게 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도는 건데 SON에서 이렇게 오면은 파이 1에서 이거는 0이 아니에요. 이게 두 바퀴를 돌아야지 0이 되는 건데, 그래서 두 바퀴를 돌아야지 여기에서 뭔가 잘 맞아가지고, 그러니까는 S1에서 뭐 S1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여기랑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여기 값이랑 같아야겠죠. 근데 이게 SON에서 여기랑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랑 SON에서는 같으니까는 괜찮은데, 핀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무조건 이 파이 1이 한 바퀴, 그러니까 S1에서 한 바퀴 돌아온 값이 라고 하는 게 그냥 0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바퀴를 돈 거에 해당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세컨드 휘트니 클래스가 0이라는 사실에 대응이 됩니다. 이게 투셀이니까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이게 0이라는, 아니지. 아무튼 이거고,
결국에는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스핀 스트럭처가 유니크한은 비율충분 요건은 이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스핀 스트럭처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리프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는. 그래서 그러니까 덱 트랜스포메이션이 뭐 관련이 있게 되겠죠. 이 리프트가 여러 개 생기는 상황.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까도 봤듯이 스핀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게 0이라는 상황이고, 이게 0이라는 상황이 아까도 봤는데 요거 때문에 이 Q가 2분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터섹션 폼이 2분이어야지 스핀 스트럭처가 있다. 그리고 이 스핀 스트럭처는 유니크한데 왜냐면 이게 0이니까 이 심플리 커넥티드 포 매니폴드는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거 물리학에서 어떻게 이해해요? 스핀 스트럭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자에 스핀이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물리학에서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중에서 이제 막 혼트 규칙 이런 거가 이제 전자가 스핀이 이제 위랑 아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정확하게 이게 한 바퀴 돌 때,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인투이션인데 그렇지 않고 두 바퀴 돌아야 원래대로 돌아오고 한 바퀴 돌면 이제 스핀이 네네. 반대로 바뀌고 약간 그런 게 이제 SON의 펀더멘탈 그룹이 이제 원이 아니라 지 모두 네네. 틀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혹시 물리학에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매니폴드 위에서 스핀 스트럭처를 주는 거를 물리학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근데 제 생각에 매니폴드의 스핀 스트럭처를 주는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어, 어, 이 이게 그러니까는 전자의 파동 함수에 이 그룹이 액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전자의 파동 함수를 바꾸는 과정이 난 좀 그림을 그릴게. 그러니까는 뭐 이런 기본적인 그룹을 생각해 보면, 형태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뭐 이 그룹이 전자의 파동 함수에 액트를 하는데, 이 전자의 파동 함수에 액트를 하는 과정이 이 그룹의 경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파동 함수를 돌리는 과정 같은 게 이 SON이나 뭐 다른 그룹의 경로 같은 게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두 바퀴 돌려야지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바퀴 돌려 플러스 1이 되고 하는 현상이 여기에 경로가 기록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경로가 기록되고 그것까진 좋은데, 경로가 기록되고 또 뭐야? 아무튼 경로가 기록되고 그 경로를 뭔가 뭐 수학이랑 똑같아요. 그냥 부드럽게 잘 변화를 시켜가지고 점으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게 그냥 변화를, 그러니까는 이걸 그 파동 함수의 액트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변환하는 과정을 그냥 조금씩 다르게 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변환하는 상황이랑 같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변하는 플러스 1인 상황인 건데, 여기 SON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붙는다.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감사합니다. 근데 네. 그러면은 파동 네. 함수가 결국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시공간에서 생각을 하면 대충 뭐 R4에서
C로 가는 펑션이거나 아니면 지금같이 스핀 스트럭처가 있으면은 그냥 뭐 C 컴플렉스 밸류드 라인 번들의 섹션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동 함수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 그래서 뭐 파동 위에서 말했던 함수가 웨터 필드나 뭐 일단 파동 함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게 그 수학에서 말하는 그냥 번들의 섹션에 해당이 되고 그 번들의 뭔가 커넥션이 아까 말했던 A고 그거에 커버처 F고 뭐 그런 음. 식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서도 좀 기본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디락 이게 다 모노포를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네, 그러니까 찰주의 퀀티피케이션을 하려고 만든 개념인데, 이제 거기서 어딨지? 그 네네, 게이지 필드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그걸 F라고 하면은 게이지 필드 대신에 이제 네네, 걔를 로컬리하게 특정한 포텐셜에 대한 디퍼런셜로 보고 싶다는 게 아이디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네, S2에 대해서 이게 글로벌하게 이제 정의가 안 돼서 뭐 사실 뭐 남반구 북반구로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원점 빼고 R2 두 개로 본 거죠. 그러니까 네네, 네네 P1에 대한 로컬 차트로 막아짓고 이제 그 합치고 그런 싶다 거죠. 약간 그런 류의 얘기로 이해를 했는데 뭐 물론 완벽하게 합쳐지진 않지만 네, 어쨌든 이게 근데 궁금한 게 이제 포텐셜이 이제 2.1장에서 나오 중에 커넥션이랑 이제 연관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A를 이제 네, D 플러스 A를 커넥션으로 봐가지고 혹시 네, 이게 여기에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게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커넥션을 아하노 물리학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그러니까 디퍼런셜 아하노브 네, 이펙트를 봐야지 생각이 되는데 이거 좀 다른 거 검색해도 될까요? 네 해주시면 좋죠. 이거를 봐야지 좀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퀀타이제이션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리학자들은 퀀타이제이션을 생각할 때 그 패스 인테그랄 파인만 패스 그러니까는 그 컨투어 인테그랄이 아니라 패스 인테그랄 생각하거든요. 그 패스 인테그랄이 뭐냐면은 그냥 전자의 파동 함수나 뭐 좋은 자료가 하나도 없네. 아무튼 그 나중에 전자의 찾아주시면 네네. 보내주시면 아무튼 대충 말하면은 요 전자의 아니다. 전자의 파동 함수 앞에 붙는 게 약간 어, 어디 있지? 사쿠라이에 있을 수밖에 없 있을 수밖에 없어. 네, 요건데 그러니까는 빌드인 이게 요게 대략 그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패스 인테그랄의 모습인데 여기에 요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 전자라고 하는 게 이동을 했을 때 이만큼의 페이지를 먹으면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 패스 인테그랄을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근데 이 상황이 정확하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냥 뭐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건데 이게 뭐 나중에 아마 이게 거의 같은 그러니까 EXP는 아니긴 할 텐데 아무튼 이게 그냥 결국에는 평행 이동이니까는 커넥션에 대응이 돼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근데 이 약간 네. 역사적으로 커넥션이랑 포텐셜 이런 거는 완전 인디펜던틀리하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연관이 있다 막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텐셜에 대해서 이제 아닌 것 네. 같은데 왜냐면은 근데 아까 그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커넥션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에서의 아, 커넥션이랑 여기 포텐셜이랑 어떻게 연관을 시키는지가 약간 근데 내추럴하지 않게 이게 느껴졌고 아마 저도 뭐 역사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거 자체는 되게 옛날이 만들어진 거고 이걸 번들 띠오리랑 연관을 시킨 거는
그 아까 말했던 양전닝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그런 사람들이 한 거라서 아까 아. 요표 있었잖아요. 네. 요거 양전닝이 한 건데 아무튼 그건 대응이 좀 나중에 된 게 아, 그냥 아닌가. 양밀스 띠어리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커넥션도 같이 생각한 건가요? 그런 것 그게 같아요. 조금 헷갈리죠.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 문제로 치환하는 거죠. 그 커넥션 네. 동안에. 커넥션은 사실 원래 맨 처음에 리만이 그거 제시할 때부터 나왔다고 김광택 아, 교수님이 맞아요. 수업 시간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메리치파가 한 커넥션은 것도 사실 리만이 한 거 제가 근데 다시 커넥션은 쓴 뭐 네. 옛날 커넥션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 위에서의 코바리언트 디퍼런셜을 임의의 벡터 번들로 확장한 걸로 지금 그냥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포텐셜은 약간 그런 모티베이션이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왜 어떻게 이게 두 개가 연관이 되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게 연관이 되는 게 그 커넥션 중에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그 수학에서 커넥션 중에 그 뭔가 뭐라 하지 그 층을 올라가는 느낌의 커넥션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요. 이름이 뭐였지? 아씨. 올라간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는 그 검색을 좀 해야 될까요?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아파인인가? 아파인 말고. LS방 커넥션인가요? 네네네네. 호리존탈이랑 벌티컬 분리하는 네네네네. 호리존탈이랑 버티컬 분류하는 거. 예, 그거 LS. 그거랑 그 이 아하로노프 봄 이펙트랑 거의 같거든요. 왜냐면은 뭐 호리존탈이랑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면 여기에 공간이라 했을 때 호리존탈이랑 버티컬을 분리해가지고 하는 거 자체가 여기에서 뭔가 그러니까는 공간은 이거고 이게 위 아래가 번들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간에서 한 바퀴 돌았을 때 번들에서는 뭔가 한 바퀴 안 돌고 뭔가 이렇게 해서 홀로노미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게 정확하게 이 아론 부품 임팩트거든요. 왜냐면은 한 바퀴 돌았을 때 요 적분이 2파이만큼 남아가지고 홀로노미가 있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2파이가 아니라 뭔가 살짝 2파이 맞구나. 이 아이 HC가 붙어가지고 뭔가 이만큼이 남는 상황인 건데 페이지 벡터가 그래서 그냥 그게 정확하게 이 앨리스만 커넥션에 대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로노프 봄 효과가 결국 그러면은 전자가 뭐 대충 자기장 같은 거 있을 때 한 바퀴 돌려서 오면은 근데 그냥 홀로노미가 있다. 그러면은 뭐가 변한다. 그 변하는 게 저 A다 뭐 그건가요, 그냥? 근데 그 A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의 상태가 실제로 변해요. 왜냐면은 페이지 팩터 A가 들어가게 돼서 적분하면은 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A가 정확하게 전자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 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네네네. 거예요. 네. 전자가 평이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A에 써 있어요.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거? 근데 좀 궁금하네. 그러니까 실제로 당연히 전자 바뀐다는 거를. 아노브 봄 이펙트는 당연히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바뀌는 걸 그럼 뭐를 관측해서 변했다는 거를 아나요? 그러니까 A를 직접 관측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뭔가 뭐 그러니까는 여기에 슬릿이 있고 여기다가 전자를 쏘면은 뭔가 빛나는 물질 같은 거 발라가지고 뭔가 이런 걸 관측하면은 나오거든요. 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측을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위랑 아래랑 이렇게 이 경로가 다를 때 네, 뭐가 바뀌는 거죠? 이 위상이 바뀌어요. 페이지가 바뀌어요. 여기에 붙는 게 바뀌어요. 뭔가 이만큼의 차이가 나게 돼서 뭔가 델타 파이만큼. 페이즈라는 거를 관측을 이건 너무 물리 질문이긴 한데 물리를 잘 네. 몰라가지고 페이지가 관측이 어떻게 되냐면은 뭐 그냥 다른 데를 관측하려 하게 되면 그냥 페이지가 다 다르겠죠. 그냥 뭐 그 파동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냥 네네. 그뭐 평행 이동 돼 있는 뭐 그런 건가요? 네네.
아, 관측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네. 물리에서 옵저버블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거 약간 뭔가 이렇게 적분을 해가지고 어떤 수학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옵저버블이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차지가 옵저버블이잖아요. 차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은 이런 푸사이클에서 적분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고, 그럼 이것도 이 자기장이 들어가는 상황도 그냥 이 선이 자기장이 있고, 그래서 그냥 루프를 돌렸을 때 루프의 적분이 되니까는 그냥 똑같은 상황인 거죠, 수학이랑. 그게 그냥 옵저버블이라고 생각해요, 물리학자들도. 좀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뭐 스핀 그룹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스핀 그룹이 요렇게 그냥 이런 아이소모피즘이 있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치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그냥 여기 약간 카이랄에 관련이 있는 물리에서는 아무튼 그런 거고, 그리고 여기랑 요거는 여기랑 여기에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에 액트하는 S 플러스를 생각하고 여기에 액트하는 S 마이너스를 생각했을 때 뭐 이런 걸 그냥 생각을 하면은 이게 그냥 아까 C 그러니까는 컴플렉스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는 여기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허미션 매트릭이 있고, 그리고 컴플렉스 시메트릭 폼 요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의 원소를 가지게 되고, 아무튼 요거를 매트릭으로 하는 뭔가 리얼 서브 요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요거를 생각했을 때 얘가 여기에 액트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그냥 뭐 물리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페이지 디퍼런스밖에 안 주니까는 이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얘를 인베리언트 하게 한다. 아무튼 그걸 생각해 보면은 뭐 이거 좀 설명하기 힘든데, 뭔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게 2-1이라고 이게 2-1 맵이 되는 사실을 뭔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설명하기 너무 힘드네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혹시 코멘트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리고 스핀 없으시면 스핀 번들이라는 거는 그냥 이 S 플러스 S1 지금은 그냥 레프레젠테이션인데 그냥 그걸 번들로 확장한 거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 아무튼 그거까진 됐고, 셀프 듀얼리티를 정의를 할 건데, 셀프 듀얼리티랑 좀 이따 호지 띠오리도 나오는데 지금 그거를 할 거고요. 뭐 X를 오리엔티드 리마니언 매니폴드라 하면은 이게 매트릭이 중요한데, 왜냐면은 매트릭이 있어야지 호지 스타라는 게 잘 정의가 돼서. 아무튼 매트릭이 있다 치고 호지 스타도 잘 정의가 됐다 치고, 그러면은 뭐 대략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호지 스타라는 게 이 투폼에 작용을 하면은 두 번 작용을 하면은 1이 돼요. 그리고 이 매트릭을 상수배만큼 했을 때도 호지스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하죠. 왜냐면은 호지스타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벡터의 방향에만 의존하는 거니까는. 아무튼 그래서 이 셀프 듀얼이랑 안티 셀프 듀얼을
요거만 가지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셀프 듀얼이랑 안티 셀프 듀얼 폼이 뭐냐 그걸 이렇게 쓸 거고요. 그거가 그냥 요게 두 번 하면은 1이 되니까는 아이겐 밸류가 뿔마 1인데 그거에 그냥 뿔마 1에 해당하는 1이 지워진 것 같아요. 뿔마 1에 해당하는 그냥 아이겐 스페이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요건데 이 플러스 그러니까 요건데 요거의 어떤 섹션에 해당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form이라고 하는 게 요거의 섹션으로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냥 요거를 아이겐 스페이스로 나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그게 아이겐 스페이스니까는 그렇고 일단 얘는 4x4 스퀘어 시메트릭 폼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SO4의 정의고요. 여기에 액트하는 어드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 F4 어드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가? 그래서 나온 여기가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요 어드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각했을 때 그냥 이것도 똑같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요걸로 나눠서 쓸 수가 있다. 그거는 뭐 그냥 요 뿔마라는 거는 요거에 리스트릭트 시킨 거다. 그런 게 있고요. 요게 소스린 거는 그냥 차원이 낮아져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말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봤으니까는 스핀 4가 있고 그 스핀 4는 S2 두 개로 곱한 거랑 같고 스핀 4는 S4에서 온 거고 그거는 또 이거랑 2-1이다. 아무튼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SO4가 액트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SO4가 액트하는 상황에서 요거로 봤을 때 여기랑 각각의 액트하는 걸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저는 왜 했지? 그냥 이 U를 그냥 일단은 오리엔티드 4 매니폴드 말고 오리엔티드 4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의 좀 구조를 파악하고 싶은 건데 목적이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요 투폼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요 투폼 두 개를 웨지 프로덕트를 하면은 뭐 4폼이 되겠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4 디멘셔널이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R이랑 같아지고요. 그래서 근데 요 투폼이라는 게 이거는 그냥 벡터 두 개를 초이스하는 거고 이게 그냥 오리엔티드 투 플레인이랑 같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투폼을 뽑고 뭐 알파랑 베타를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이 Q 바이리니어 폼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좀 생략된 계산이 많은데 뭐 2, 1, 2, 3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고 계산해 보면은 시그니처의 Q가 3이랑 마이너스 3, 그러니까는 플러스인 부분이 3개랑 마이너스인 부분 3개가 나와서 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게 그냥 정확하게 이거의 차원에 해당하는 거랑 대응이 되는 거죠. 6차원이니까는 얘가 6차원이니까는 3차원, 3차원으로 나눠지는 상황이죠. 6차원은 어떻게 나왔냐면 4, 2 해서 6차원인 거고. 아무튼 그리고 뭐 그래서 Q가 이 오메가라는 게 만약에 요 플러스 부분에 들어 있었다면은 Q를 그러니까는 오메가를 넣어 보면은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안에 들어 있었다 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온다. 뭐 당연하죠.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게 그럼 어떤 거를 넣으면은 0이 나올까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그거를 A를 알파를 이렇게 투폼이라 하면은 알파를 요거 때문에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서 뭐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서 요거일 때만 이 Q 알파가 0이 된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그냥 여기에서 요걸 뽑아서 뭐 크기는 그러니까는 크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컨포멀 인베리언트가 있어서 이 전체 현상이 아무튼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상황일 때 요 널코니 그러니까는 된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냥 아까 전에 요 투폼이라는 게 그냥 오리엔티드 투 플레인이라 했으니까는 뭐 이런 걸 만족하는 투 플레인으로 뭔가 R4를 쿼션트한 거랑 같아서 이게 그냥 그라스마니 아니랑 같다. 그리고 그게 S2 곱하기 S2랑 같아.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명제냐고 하면은 그러니까는 이 컨포멀 스트럭처가 뭐냐면은 정의가 좀 귀찮아서 안 썼는데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호지스타라고 하는 게 만약에 G를 통해서 만든 호지스타랑 CG를 통해서 C 상수라 하면은 CG를 통해서 만든 호지스타랑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게 요 네거티브 서브스페이스가 하나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요 G가 정해져 있었고 그 G가 정해진 상태에서 호지스타를 컨스트럭트 했고 거기에서 네거티브 서브스페이스를 컨스트럭트 했죠. 근데 반대로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네거티브 서브스페이스가 될 후보가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걸로 그냥 up to conformal transformation으로 매트릭을 초이스할 수가 있다. 그 내용이에요. 뭐 증명은 그냥 계산을 해보면은 되는데 뭐 일단은 SU 그러니까 SLU라고 하는 거는 U가 4디멘저럴이니까는 요거고 그리고 요게 이 투폼에 액트를 할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액트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액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액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개의 투폼을 뽑았을 때 이거는 어 근데 요거는 그냥 쓴 거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투폼 곱하기 투폼이 4폼이잖아요. 근데 4폼이라는 거는 그냥 R이라서 사실상 이게 디터미넌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1차원이라서. 그래서 그냥 디터미넌트 G인데 그게 그냥 네, 이거가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이거의 로테이션 그룹인데 이거의 로테이션 그룹인데 Q를 보존하는 로테이션 그룹이에요. 그런 의미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 여기에 있는 내용 그건데 이게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근데 이거가 뭐 이 Q를 보존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따로따로 그러니까는 여기랑 여기 따로 돌리는 그런 거라 가지고 SOC3가 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커넥티드고 얘는 커넥티드 아니라서 얘가 여기로 들어갈 때 어차피 커넥티드로 들어갈 거니까는 제로가 있는 커넥티드 컴포넌트만 볼 거고 그래서 요 웹은 뿔마 1이 커널인데 왜 그러냐면은 -u 마이너스 이걸 해봤을 때 그냥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빠지니까는 똑같아지죠. 그래서 뿔마 1이 커널이고 그래서 얘도 얘의 2to1 커버다 더블 커버다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고 왜 여기에 서젝티브가 있는 이유는 그냥 네 알제브라의 디멘전이 똑같아서 그런 거고 뭐 그렇고 이게 증명이 끝난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얘가 U에 자연스럽게 액트를 하죠. 근데 얘는 아까도 봤듯이 그냥 Q를 보존하고 여기에 액트하는 애죠. 근데 요 맵이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얘가 U에도 액트하고 여기에도 그냥 요거 때문에 액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차피 둘이 요거랑 요거가 뭐 사실상 같은 거라서 요런 어떤 대응성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뭐 좀 더 뭔가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보려면은 뭔가 스테빌라이저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귀찮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도 충분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네거티브 플레인이랑 네거티브 서브스페이스랑 요 컨포멀 스트럭처가 대응된다고 했는데 또 대응되는 게 네거티브 플레인이랑 그래프랑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프가 뭐냐면은 감마 플러스랑 감마 오늘 일단은 하나 택하고 택했다 치고 그 다음에 다른 감마 마이너스를 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었는데 다른 걸 택해서 하면은 요 감마 마이너스는 여기에서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는 약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리니어 맵을 그냥 생각해서 잘 쓸 수도 있고 한데 뭐 요거는 뭐 그냥 스킵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산을 좀 한 게 있지만은 뭐 그냥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는 그리고 호지 띠오리를 생각을 할 건데 호지 띠오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디퍼런셜 폼이 있고 그리고 이 뭐라죠 데리버티브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어드 조인트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뭐 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L2 놈 같은 거를 잘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리엔티드일 때는 여기에 좀 부호가 책에도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책을 쓴 것대로 따라가면은 오리엔티드일 땐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고 그거 이게 그냥 잠깐 말해주면 디그리에 따라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바뀌어요. 아, 마이너스 1에 k 곱하기 n-k 승일 겁니다. 그러니까 음, 디멘전이 n이고 그 디그리가 k라고 하는. 음,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뿔마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이런 등식도 성립을 하고요. 그리고 라플라스 벨트랑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하모닉 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거를 했을 때 0이 나오는 디퍼런셜 폼을 하모닉 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은 게 요거랑 하모닉이랑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증명은 소개를 하진 않겠지만 호지 띠오렘이라는 게 있는데 호지 띠오렘은 임의의 디퍼런셜 폼 알파에 대해서 하모닉 폼 더하기 라플라스 벨트랑 오퍼레이터 어떤 디퍼런셜 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게 호지 띠오렘이고 요거의 콜로러리가 뭐냐면은 어떤 드랑코 홈올로지 클래스가 있을 때 그 안에 유니크한 하모닉 레프레젠터티브가 있다라는 정리가 있는데 요거 때문에 기본적으로 F2랑 뭔가 어떤 드랑코 홈올로지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증명하는 거는 그냥 하면 돼요. 기계적인 일이고 매우 쉽기 때문에 스킵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 포지스타랑 라플라스 벨트랑 오퍼레이터랑 커뮤터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아까도 말했듯이 콜로리 때문에 요 드랑코 홈올로지랑 하모닉 폼 모아놓은 게 같고 요 커뮤터 하는 것 때문에 그 셀프 듀얼이랑 안티 셀프 듀얼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매트릭은 주어졌다 치고요. 아무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똑같이 그냥 뭐 그러니까 호지와 이전 상황과 똑같이 이렇게 써질 수 있다. 그리고 또 D뿔마라는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하는데요. 그게 그냥 일단 여기 D를 그러니까는 일단 한 번 D를 하고 그리고 요게 기본적으로 뿔이랑 마이너스인데 여기를 그냥 요걸 계산해 보면 그냥 프로젝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게 2분의 1 크게 쓰면 1 플러스 호지스타인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프로젝션이랑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고 아무튼 요거를 정의를 하면은 요런 어떤 시퀀스를 얻을 수 있는데 결국에 하고 싶은 게 요 시퀀스의 코홈올로지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건데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알제브라이크 코지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를 써야 되고 또 뭐 아까랑 비슷한데 스테이트먼트는 근데 n이 투 폼이 있을 때 임의의 뭐 디퍼런셜 폼 투폼 아니어도 될 텐데 지금은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니까 n이 투 폼이 있을 때 뭐 이게 하모닉 폼이고 이거는 뭐 어떤 원폼 그런 거겠죠. 그거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무조건 유니크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디컴포지션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통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 시퀀스의 코홈올로지가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는 당연하고 요거는 그냥 커널이 같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데 커널이 같다는 거는 그냥 L2 놈을 해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요게 0이 된다는 거를 뭐 아주 쉬운 계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게 0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임의의 원폼에 대해서 요게 0이 된다는 거는 이게 0인 거랑
이게 0인 거랑 이게 0인 거랑 다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커널이 같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약간 어려운 게 요 파트인데 요 파트에서 하고 싶은 게 공로즈가 이거였으니까는 요 이건 그냥 인클루전 그런 건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인젝티비티 자체는 그냥 그 L2놈을 계산을 해보면은 알게 돼요. 그 실제로 좀 어려운 파트가 아까 말했던 알제브라익 호지 디컴포지션을 써야 되는 파트인 요게 서젝티브인 걸 증명하는 파트인데 이미의 이 플러스 이게 셀프 듀얼이죠. 셀프 듀얼을 오메가 플러스라 치고 오메가 플러스라 쓰고 그러면은 그 호지 디컴포지션 때문에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그러니까 좀 특별한 게 이게 셀프 듀얼이니까 호지 스타를 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런 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호지 디컴포지션이라는 거는 유니크해야 되니까 이런 조건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이그젝 폼 같은 거니까 같은 레프레젠터티브에 들어가 있게 돼서 서젝티브도 만족을 한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컴플렉스 서피스들 예시인데요. S가 컴플렉스 서피스라는 거는 뭐 그냥 뭐 컴플렉스 매니폴드인데 2디멘셔널인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아까도 했던 걸 그냥 반복한 건데 1000 클래스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항등식도 똑같이 쓴 거고 여기에 그냥 뭐 컴플렉스 서피스들을 뭐 잘 분류를 해준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컴플렉스 서피스 말고 이미의 그냥 리마니언 매니폴드라고 이미의 리마니언 매니폴드 X를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almost complex structure가 있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almost complex structure가 뭐냐면은 그냥 탄젠트 건들 사이의 맵인데 J 2배 한 개, J 제곱 한 개 마이너스 1인 그런 맵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때 G가 J 컴패티블 하면은 그러니까는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게 그냥 탄젠트 스페이스가 그러니까는 TXX가 이게 기본적으로는 원래 R4 같은 거지만은 요 조건 때문에 컴플렉스 2디멘셔널 스페이스가 될 수가 퍼미션 스페이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TX 번들의 스트럭처 그룹이 U2가 된다. 왜냐면은 컴플렉스 2디멘셔널이니까. 그리고 요 J가 만약 주어졌다 치면은 요런 폼을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얘는 뭐 이름이 많더라고요. 뭐 심플렉틱 폼 뭐 그런 이름도 있고 아무튼 요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정의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원래는 뭐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 얘 때문에 뭔가 공간 방향 한 방향이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일단은 셀프 듀얼이고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디터미넌트 J 계산해 보면 플러스 A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람다 플러스 A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근데 R 오메가를 하면은 그냥 얘 안에 들어있는 트리비얼 라인 번들을 주게 돼서 하여튼 얘 안에 들어있는 트리비얼 라인 번들을 주게 돼서 얘가 그냥 얘랑 얘의 그냥 퍼펜디큘러한 번들로 분리가 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직은 아닌데 여기에서 이런 거를 할 때 얘가 오메가가 뭔가 이런 방향의 의미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만약에 J가 주어졌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스트럭처 그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하는 건데 원래는 SO4였죠. 원래는 SO4고 그리고 이게 요런 걸로 쪼개졌는데 왜냐면은 이거랑 이거로 쪼개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 오메가 때문에 방향이 하나가 의미를 가지게 돼서 요 뭐 수학에서 뭐 얼마나 이런 걸 신경 쓰지 모르겠 이쪽 방향의 시메트리가 깨진 거거든요. 그래서 차원이 하나가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스트럭처 그룹이 요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S1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almost complex 스트럭처가 있다는 건 뭐랑 대응되냐면 요런 스트럭처 그룹의 리덕션이랑 대응이 되는 거고 커러스폰던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리덕션 오브 스트럭처 그룹이랑 대응되는 게 그냥 요 쿼션트 번들의 섹션을 선택하는 거랑 대응이 돼요. 저도 뭔가 이 대응에 대해서는 뭔가 감은 오는 것 같은데 설명할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은 저거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저게 그럼 그냥 S2로 보는 건가 아니면 뭐 P1 같은 걸로도 볼 수 있나요? C-P1이 S2니까 전 섹션을 보는 게 근데 뭐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뭐 CP1이 아니라 요거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는 요거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면은 쉽지 않은데 이게 그러니까 각 번들의 그러니까는 각 공간에 SO3 스트럭처 그룹이 주어진 스트럭처 그룹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건데 원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요거로 스트럭처 그룹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러니까는 요만큼의 일종의 리던던시를 제거한 건데 그러면은 설명이 너무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느낌의 것을 해서 뭔가 리던던시 제거 같은 걸 해가지고 요거만 남기면은 요게 일종의 뭔가 일종의 이거의 섹션이라는 게 일종의 게이지 초이스 같은 게 돼가지고 그런 건데 뭐 잘 설명은 못 하겠네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좀 다른 이거는 almost complex structure가
있어야 되는 조건인데 캐릭터리스틱 만약에 캐릭터리스틱 C가 주어졌을 때 캐릭터리스틱은 아까 정의를 했었죠. 뭐 Q, C, X는 뭐 있었는데 그걸로 정의된 캐릭터리스틱 C가 주어졌을 때 만약에 C가 요런 식을 만족을 한다면은 여기 타오는 그 시그니처고 요거는 오일러 클래스. 만약에 요거를 만족하면은 almost complex 스트럭처가 있고 그리고 C가 first chunk 클래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명제가 있거든요. 제 생각엔 좀 강한 명제 같은데 이거를 뭐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대충 그냥 개요만 말하면은 일단 컴플렉스 랭크 2 번들 오버 4 매니폴드라는 게 천 클래스만으로 다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랑 대응이 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천 넘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정수 두 개로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C가 요거를 테이크했다고 하고 그리고 E는 그냥 오일러 클래스 하나밖에 없는 그걸로 선택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떤 컴플렉스 랭크 2 번들을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되냐면은 Z 그러니까 C1, C2로 클래시피케이션 된다는 게 요거를 갖는 컴플렉스 랭크 2 번들도 있다는 거라서 요렇게 되는 컴플렉스 랭크 2 번들을 그냥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E라고 하고 근데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 탄젠트 번들이랑 이 E라고 한 거를 그냥 리얼라이제이션 한 게 같다 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이것도 그냥 리얼 번들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요거 세 개로 돼가지고 그리고 요거 세 개를 계산해 보면은 뭔가 이런 식 같은 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거랑 이런 걸로 계산해 보면은 같을 수밖에 없어서 컴플렉스 그러니까는 컴플렉스 번들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요 2에서 내려온 건데 2에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뭐 almost complex structure 갖고 있겠죠. 그게 탄젠트 번들이랑 같으니까는 almost complex structure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고 C1이 C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J가 있으면은 이 B 플러스가 오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뭐 항등식을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항등식 같은 걸 써가지고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고 되고 근데 이게 인디드 이게 지오메트릭 지너스를 도입을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디멘전 오브 그러니까 홀로모픽 투 폼을 다 모은 스페이스의 디멘전인데 그건 뭐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대수기하를 하시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이 만족을 하는데 이런 식을 왜 만족을 하냐면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에 오메가가 뭔가 하나의 방향성을 주고 이것도 뭔가 좀 엄밀하지 않은 설명이긴 한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 이 하모닉 투폼의 실수 방향이랑 이미지는 이 방향이 하나씩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오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느낌의 사실이 있습니다. 요건 뭐 근데 책에도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간 거라. 그래서 컴플렉스 서피스의 예시를 볼 건데 뭐 어떤 게 있냐면은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는 CP3에 들어있는 코디멘전 1인 건데 디그리 D짜리인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은 대수기하스러운 정의긴 한데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의 제로를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는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 오브 디그리 D에 제로를 다 모아놓은 서피스를 생각을 하면은 그게 ST다. 그리고 뭔가 리시츠 하이퍼 서피스 티오렘 때문에 이게 뭐 심플리 커넥티드가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정리가 있고, 이제 뭐 CP3를 생각해 보면은 0, 2, 4, 6 셀이 하나씩 있겠죠. 그것 때문에 뭐 요렇게 되겠죠. 여기는 좀 생략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코홈올로지 그룹이 이렇게 Z랑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있는 거죠. 제너레이터가 여기에는 1이 있겠고, 여기에 들어있는 제너레이터를 H로 뽑고, 요거를 이제 하이퍼 플레인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H 제곱이 있고 H 세제곱, 그러니까는 컵 프로덕트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호모로지 링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써진다. 그리고 SD에 푸엔칼의 듀얼을 생각해 보면은 DH인데, 이게 왜 H인 건 알겠죠? 왜 여기에 들어있는 게 H밖에 없으니까. 근데 앞에 D가 왜 붙냐? 왜냐면은 이걸 듀얼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컴플렉스 라인인데, 그 컴플렉스 라인이랑 SD랑 인터섹션 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SD라는 게 기본적으로 디그리 D짜리 호모지니어스 폴리노미얼로 정의가 됐고, 이거랑 라인이랑 인터섹션 한다는 거는 그 해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해가 당연히 뭐 D게 있겠죠. 그래서 D가 앞에 붙는 거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요런 숏 이기저 시퀀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왜 되냐? 뭐 이거 뭐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렇게 쓰면 간단한데요. 그냥 전체 탄젠트 스페이스를 그냥 안에 들어있는 서피스의 탄젠트 스페이스 퍼센트 하면은 뭐 노멀이 나오겠죠. 당연히 당연한 건데 사실. 그래서 요런 게 나오고, 요 노멀 번들은 H를 여기서 또 토톨로지컬 라인 번들 온 CP3라고 했을 때 그거를 SD로 리스트릭트한 거랑 같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근데 아무튼 요거를 일단 받아들인다 치면은 그냥 요거 때문에 그냥 총 클래스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오일러 시퀀스라는 것도 있어서 요게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요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오일러 시퀀스에서 요거의 총 클래스가 이렇게 나오는 게 돼서, 뭐 이거를 잘 계산을 해보면은 C1, C2를 잘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걸 C1, C2 알면은 다른 캐릭터리스틱 클래스들도 다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D1, S1을 생각해 보면은 S1은 CP2다. 당연하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서피스인데 뭐 그냥 안에 들어있는 그냥 아주 트리비얼한 서피스니까. 그리고 D2는 이건데, 이걸 실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랑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D3가 좀 어려운데, 뭐 이 계산을 이 D3 여기에서도 그냥 요거 계산을 해가지고 알아낸 건데, 요거 자체는 요 서피스의 의미는 뭐냐면은 CP2를 여기로 보내는 어떤 맵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정의되는 맵을 생각을 했을 때, 요게 어떤 6개의 점에서 CP2 내 6개의 점에서 잘 정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6개의 점에서 블로우업을 해서 만든 서피스가 요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고, D가 4보다 커지면은 좀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책에서도 그냥 이 정도 인터섹션뿐만 썼고, D4일 때 특별한 서피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뭐 계산을 해가지고 같다는 거는 뭐 알 수가 있는데 K3 서피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컴팩트 심플리 커넥티드고 퍼스트 클래스 0이고 아무튼 그런 녀석인데 뭐 나중에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모든 K3 서피스는 S4랑 디퓨저피즘 하긴 한데 모든 K3 서피스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컴플렉스 서피스로 다 써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서피스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이 브런치드 커버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한데 그냥 리만 서피스 그런 건데 그러니까는 CP 두 개를 복사한 다음에 CP 두 개를 복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커브에다가 요거를 뭔가 커브를 붙이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새로운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리만 서피스랑 아이디어는 동일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그냥 좀 잘 서술한 건데 그냥 뭐 CP 두 개를 뭐 결국 아이디어 자체는 그냥 뭔가 어떤 안에 커브랑 해서 여기를 붙여가지고 리만 서피스 그려보면은 뭐 이거랑 뭔가 이런 느낌의 뭔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새로운 서피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근데 리시츠 디오렘 때문에 또 심플리 커넥티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그리고 뭐 계산도 뭐 똑같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 책에 아주 계산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을 하기 싫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게 1.1 끝이고 그 다음 1.2인데 근데 제가 1.1을 읽긴 했는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뭐 스킵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근데 여기서 뭔가 말을 할 만한 게 읽긴 했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H 코보디즘 정리가 있는데 근데 H 코보디즘도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어떤 매니폴드가 있고 매니폴드가 있을 때 여기를 그냥 요거 두 개 매니폴드 뭐 M이랑 M 프라임이라 했을 때 M이랑 M 프라임을 바운더리로 갖는 W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얘는 뭐 차원이 하나 더 높고 얘네 둘이를 바운더리로 갖는 애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맵이 호모토픽이고 여기로서 여기로 가는 맵이 호모토픽이면은 그게 H 코보디즘이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맵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S1, S1 같은 걸 예로 들면은 S1이 M인 거고 MW인 건데 이 W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트리비얼한 이런 실린더 같은 게 거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발리의 아닌 예시 H 코보디즘이 아닌 예시는 뭐가 있냐면은 뭐 이런 거는 H 코보디즘이 아니죠. 왜냐면은 좀 다르니까 그냥 호모토픽하지 않으니까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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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거고 W는 S3에서 점 3개 뺀 건데 이건 뭐 당연히 호모토픽하지 않으니까는 H 코보디즘이 아닌데 그래서 H 코보디즘이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실제로
뭐 저번 시간에 권용성 학생이 뭔가 발표를 했던 것처럼 실제로는 뭔가 뭐 높은 차원에서는 뭐 얘가 6차원, 뭐 5차원 이러면은 실제로 그게 잘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냥 관심 있는 이 4차원 매니폴드로 되면은 뭐 아닌 게 있다. 아닌 게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그게 근데 아닌 거를 제가 예시를 있으면은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 근데 예시를 보니까는 그냥 우리가 할 내용이더라고요. 그 예시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예시를 찾는 과정으로 앞으로의 뭐 여정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다른 거는 근데 이후 내용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태껏 있던 포매니폴드의 분류들 근데 그냥 고전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게이지 띠오리를 안 쓴 방법들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내용들이라 요 정도만 해도 앞으로의 스터디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요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앞으로? 앞으로 뭐 한 명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2.1 하면 되나? 네. 그러니까 뭐 1.2가 제가 봤는데 나도 봤었는데 1.2랑 1.3 봤는데 뭔가 릴러번트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2.1이랑은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후 내용하고도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